이 영상은 미국 인버스 ETF 활용법과 투자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 업로드 요청으로 인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엔 지난 4에서 5월 동안의 인버스 3배 투자 수익 인증, 미국 인버스 종류 소개, 인버스 투자 타이밍, 주린이들을 위한 인버스 활용 방법, 인버스 투자 시 주의할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버스는 다우, S&P 500, 나스닥 등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란 뜻이다. 증시가 하락할 거로 판단되면 인버스를 매수하면 된다. 인버스는 ETF를 통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암튼 기초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코로나 발발 이전에 미국 증시는 무조건 우상향이었다. 미국 인버스 투자는 자살행위였고, 미중 무역전쟁 등 1년에 한두 번 있는 악재 이벤트가 아니고선 인버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미국 증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미국은 2019년까지 경기 종간 확장기였지만 2020년 2월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거기에 3월 코로나로 인한 증시 폭락까지 발생하면서 증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인버스를 잘 활용하면 변동장세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변동성 지수인 VIX가 급등했다. 3에서 4월 미국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서킷 브레이크가 여러 번 걸렸었다. 4월 중순부터 증시는 조금씩 진정되며 이전과 같은 폭락, 폭등 현상은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V자 반등이다, 아니다 등 여러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고, 아직 그 누구도 증시 방향을 정확히 맞추지 못할 정도로 시장엔 불확실성 투성이다. 그래서 나와 애청자분들은 중간중간 인버스를 단타치며 적절히 활용해줬고, 변동장세 속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우선 수익 인증부터 하고 인버스 ETF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버스에 2번 단타 쳤다. 내가 고른 인버스 종목은 SPXU. SPXU는 S&P 500이 하락할 경우 3배 수익을 내는 ETF이다. 예로 들어 S&P 500이 마이너스 1% 하락할 경우 SPXU는 3% 상승한다. 물론 다른 미국 대표 지수인 다우와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있지만, 나는 S&P 500을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대장으로 본다. 다우 지수는 너무 올드한 느낌이고,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대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당 16달러 65센트에 9,036주를 매수했다. 매도 완료. 1,704만원 수익 확정. S&P 500이 상승하면 3배 수익 내는 ETF도 있다. S&P 500이 플러스 1% 상승할 경우 SPXL은 3% 상승한다. SPXL도 적절히 활용해주면 기술적 반등자리나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4월 21일 SPXU를 정리하자마자 SPXL로 스위칭해줬다. 주당 30달러 38센트에 1480주를 매수했다. 매도 완료. 275만원 수익 확정. 주당 14달러 97센트에 8666주를 매수했다. 매도 완료. 1280만원 수익 확정.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을 때마다 S&P 500 3배 주종 ETF를 적절히 활용해서 3,259만원을 수익 낼 수 있었다. 이젠 미국 증시 인버스 활용법과 몇 가지 꿀팁을 공유하겠다. 미국 증시 인버스 종류에 대해 우선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다. SH는 S&P 500 인버스 1배, SDS는 S&P 500 인버스 2배, SPXU는 S&P 500 인버스 3배. SPXU가 검색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SPXS로 대체하면 된다. SPXS도 S&P 500 인버스 3배다. SPXU랑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다우와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있다. DOG는 다우 30 인버스 1배, DXD는 다우 30 인버스 2배, SDOW는 다우 30 인버스 3배,
PSQ는 나스닥 인버스 1배, QID는 나스닥 인버스 2배, SQQQ는 나스닥 인버스 3배. 미국 증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 증시와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 자살행위다. 인버스는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장을 이어갈 때, 코로나 같은 악재성 이벤트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을 때,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급등했을 때, 경제와 증시의 괴리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 열기로 인해 증시에 거품이 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증시 조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등등. 주린이들은 뭔 소린가 싶을 거다. 그럼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두 가지 방법만 활용하자. 첫 번째, 인버스를 통한 해치 매매. 지금처럼 증시에 불확실성이 넘쳐날 때 증시 변동성은 크게 확대된다.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는 급등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는 돈을 풀고 있고, 경제 데이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데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기가 내년에 최고로 좋을 거라 말하고,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공포, 기대감 등이 공존할 때 인버스를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자. 주린이들은 최근 항공주, 호텔, 크루즈 등 급등락이 심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많을 거다. 일주일에 100%씩 급등하는 투기 등급 주식들이 넘쳐나고 있다. 근데 언제 살지 모를 거다. 왠지 샀다가 물리면 일주일에 한 토막 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바로 이럴 때 인버스를 활용한 해치 투자를 하면 된다. 예로 들어 델타 항공을 매수하면서 인버스 ETF를 동시에 매수하면 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선 S&P 500이 1%만 상승해도 델타 같은 경기 민감주는 10%씩 급등한다. 인버스 3배 SPXU로 해치 투자하면 SPXU로 3% 날리고 델타 항공으로 10% 수익 낼 수 있다. 반대로 하락할 경우 SPXU로 수익 실현하고 델타 항공은 반등까지 버티면 된다. 가치 있는 주식을 싸게 샀다고 판단될 때 단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해치 투자를 하면 급등락이 가파른 주식을 매수할 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린이들은 급등락 종목에 몰빵을 물려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인버스를 통해 해치 투자를 하길 바란다. 두 번째, 경제 펀더멘털 박살나고 다음 분기 기업 실적 박살날 거 기정사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국 증시가 오로지 기대감 하나로 급등 또는 강세를 이어갈 때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줘야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게 시장 순리다. 주린이들은 돈 풀면 오른다, 부양책 풀면 오른다 등등 정책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펀더멘털은 악화되는데 기대감만으로 증시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다. 이 주식도 비싸 보이고 저 주식도 비싸 보인다. 다 비싸 보여서 도저히 살만한 주식을 못 찾겠고, 그렇다고 덥석 주식을 매수하면 고점에 물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감으로만 인버스에 투기할 거다. 그냥 증시가 며칠 계속 올랐으니까 이젠 떨어지겠지란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소설 쓰지 말자. 카지노 바카라 게임에서 뱅커가 10번 연속 떴으니까 이젠 플레이어가 뜨겠지란 생각과 똑같은 거다. 주린이가 플레이어에 베팅하는 순간 뱅커가 연속으로 20번 뜨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마지막으로 인버스 2배, 3배 투자할 때 은행, 복리휴가에 대해 알아두자. 인버스 2배, 3배 ETF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 상품이다. 변동성 높은 장세, 횡보장 또는 상승장이 장기화될수록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인버스 2배, 3배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최대 한 달까지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홀딩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급락을 반복하며 하향 추세로 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인버스 2배, 3배가 아닌 인버스 1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앞으로 인버스를 잘 활용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성투하길 바란다.